오늘 124쪽 두 근 사이의 관계가 주어진 2차 방정식 한번 봅시다. 자, 근의 관계가 주어졌대. 그러면 야 가지고 내가 근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자, 문제를 보시면 두 근의 비가 2대 3이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근을 2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은 3알파로 이렇게 둘 수 있을까 아이가, 그지? 맞지? 자, 근데 방정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x 에다가 다시 k를 더한 게 0, 1입니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지금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 두 근의 합 2알파 더하기 3알파는 마이너스 a분의 b이니 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나요? 이거 문제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공식 그대로 놓은 건데 문제 있으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신눈 뜨지 말고 안 보여서 신눈 뜬 거가 아니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거가. 기다려보세요. 기다려야 되나? 너 시험은 또 펼치나? 응? 시험은 또 펼치나? 자, 그 다음에 얘가 각각 근이니까 두 근의 곱 2알파 곱하기 3알파는 근과 계수관계 뭐지? a분의 c잖아. a분의 c k입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면 되잖아. 정리하면 되잖아. 됐죠? 그럼 알파하고 k하고 미지수 2개, 식도 2개. 이거 뭐가 문제인데? 풀면 되지. 그지? 얘가 지금 뭐 찾으라는 건데? k 찾으라고. 그러면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니 알파는 뭐시기 정리를 해보자. 자, 여기가 5알파는 k-1이니 알파는 5분의 k-1이 될 거고 이 값을 얘는 6알파 제곱은 k의 이 알파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됩니까? 6에 5분의 k-1의 전체 제곱은 k 이렇게 될까요? 됐나요? 양변에 25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6에 k-1의 전체 제곱은 25k 이렇게 되겠지. 전개해가지고 k에 대한 2차 방식 풀면 되잖아요. 그죠? 자, 여기 위에다가 전개합시다. 6k 제곱 마이너스 2, 6에 12k 플러스 6 25k 넘어 마이너스 25k는 0. 자, 그러면 6k 제곱 마이너스 37k인가요? 더하기 6은 0 1, 6, 6, 1 마이너스 하면 k 마이너스 6 6k 마이너스 1은 0이어서 k 값은 6하고 6분의 1이 나오거든요. 근데 자, k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갖는 거고 뭐 k 값의 합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굳이 이렇게 근 구하지 말고 이 자체에서 여기서 그냥 근과 계수관계 써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k 값들의 합을 구하라, 뭐 k 값을 곱을 구하라 이런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되겠니? 안 되겠니? 뭐가 안 되는데? 어디에서 안 되는데요? 아니, 저는 저기 6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은 k라고 나왔을 때 이제 5알파는 저기 k 자리에다가 6알파 제곱 넣어가지고 2차원 계수로 푸는 줄 알아요. 6알파 제곱을 어떻게 집어넣노? 맞네. 뭐야? 알파를 알파 자리에 넣어야죠. 6알파 제곱을 여기다 어떻게 넣노? 얘는 제곱이 얘는 알파인데. 그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자, 눈 좀 크게 뜨고 봅시다. 자, 2번 볼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가, 자,
두근의 차가 2라는 소리는 한 놈이 다른 한 놈보다 2가 작다 내지는 다른 한 놈보다 2가 크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그죠? 보통 그래서 빼기가 나와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한근을 알파라 두면 다른 한근은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면 되잖아. 그지? 맞지? 2 차이 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플러스 2나 마이너스 2나 뭘 쓰든 2만 차이 나면 되니까 마이너스가 100이 싫으니까 플러스로 만들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둘게요. 됐나?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 식을 보니 9x 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그 다음에 플러스 k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다. 실수 k 값을 모두 얘도 그냥 구하라고만 해놨네. 자, 두근의 합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a 분의 b에 해당하는 거 마이너스 2k 아이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 9분의 2k는 야 계산하면 2알파 더하기 2는 9분의 2k 되겠나? 이거 문제 없잖아. 됐죠? 자, 그러면은 분수 지저분하니까 양변에 2분의 9를 곱할까? 응? 양변에 2분의 9를 곱할까? 그럼 어디 되노? 9알파 더하기 9는 k 뭐 이래야 되나? 에이 그냥 알파 놔둘걸 몰라?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2를 곱하면 어떻게 되노? a분의 c니까 9분의 k 마이너스 5 이래 되나? 되겠나? 문제 있나? 없지? 레는 되겠나? 괜찮나?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식 연마랑 서로 연립해가지고 풀면 되겠죠.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더 지저분한 것 같은데 넘겨가지고 9알파 알파는 아이고 어차피 9분의 k-9 가야 되는구만. 이걸 갖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겠지요? 아이가? 맞지? 그쵸? 자, 조금 지저분하긴 하다만 집어넣어 가지고 계산하십시다. 야, 여기다 집어넣으면 9분의 k-9 하고 9분의 k-9에 플러스 2니까 9분의 18은 9분의 k-5 이래 되죠. 맞지요? 아닙니까? 맞죠? 그죠? 자, 양변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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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9가 한 개 또 남네. 왜 지저분하지? 너무 싫다. 자, 9 곱합시다. k-9 k 플러스 9 밑에 9 하나 또 남아있어. 그죠? 야는 k제곱 마이너스 81 자, 9 곱하면 어디로? 자리가 없다. 저쪽으로 넘어가자. 9 곱하면 k제곱에 마이너스 81은 저쪽에 9 곱했으니까 9k 마이너스 9 45가 넘어갑시다. k제곱에 마이너스 9k 자, 마이너스 81에 플러스 45가 들어온 상황이니 얼마고? 얼마입니까? 36 마이너스 36 자, 맞나?
맞나요? 이거 하면 어디대로? 3하고 12 하면 되나? 괜찮나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하고 12 됐어요? 자, 우리가 근을 각각 야를 갖다가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두 근입니다. 모양을 조금 달리해서 표현한 것 뿐이지 지금 앞에서 했던 근과 계수한 게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8, 90번 풀어봐요. 아, 이거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쌤 이거 지금 하다가 계산 어떻게 한 건지. 산수가 쌤 지저분하게 나왔어. 이거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들어간 게 나은데 너무 지저분하게 풀었어. 아이고 뭐, 어떻게 들어간지 할 거 뭐 있노? 두 개 여기서 이거 두 개만 연립하면 되는데. 9분의 K 마이너스 9 그거 갑자기 9가 아니 K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5에 왜 그거 사라진 거예요? 9분의 K-9가 왜 사라졌냐고? 계산해. 여기서 양변에 9 곱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사라지고 얘도 사라졌지. 근데 9가 한 개 더 남아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K를 9를 또 곱해줬어. 아니 분모가 9가 두 개잖아. 한 번 곱하면 얘랑 얘만 날라가고 얘는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남겨뒀잖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 더 9를 곱한 거고.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간 거고. 자, 빨리 확인 체크 빨리 풀어보세요. 얼른. 자, 히터를 너무 약하게 틀었나? 손이 시리네. 내가 오늘 저기 수업 들었나? 6시 반에? 안 되나? 응? 안 되겠나? 집중했었지. 응? 앞에 걸 못 들어가지고. 쌤, 영상 보내줬잖아. 안 봤나? 응? 뭐라고? 잤다고? 자, 레아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푸세요. 레니가 지금 까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제 결석한 거를 안 듣고 들어와가지고 모르겠다고 하니 가볍게 그냥 한번 설명할게요. 이 2차 방정식이고 이 2차 방정식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이 A, B, C란 녀석과 알파, 베타 얘들의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냐면 두 근 알파, 베타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 A가 이거고 이게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고 두 근을 곱한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예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적용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 근이 예쁘게 그냥 알파, 베타로 두는 게 아니고 얘를 뭔가 살짝 다르게 표현해 놓으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여기다 그냥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치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248번만 쌤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지금 다른 학생들은 아마 풀었지 싶은데 한번 보자. 248번 보시면 x 제곱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x야.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2. 이거의 두 근이
차가 4래요. 자, 두 근 알파 자리와 베타 자리에 들어갈 녀석을 얘는 알파는 그냥 알파로 주고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4를 쓰겠다고. 왜? 두 근의 차가 4니까. 한 근이 알파면 근마보다 4 큰 놈을 가져오면 두 개의 차이가 4 차이가 날 거 아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뭐고? 두 근의 합.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알파는 알파지만 베타는 얘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원래 알파 플러스 베타였던 게 뭐? 알파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게 두 근의 합이단 말이야. 그럼 두 근의 합 공식 뭐였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 1이잖아. 1 분의 b 자리에 있는 게 뭐고? 얘잖아요. 그죠? 맞지?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를 쓸 거라고. 됐나?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될 거 아이가? 맞지? 그럼 얼마고? 2알파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 됐나?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뭔데? a분의 c. a 자리에 있는 거 1, c 자리에 있는 거 얘잖아. 그럼 두 근 곱해라. 알파에 알파 플러스 4를 곱한 게 이게 두 근의 곱 아이가? 요게 한 근이고 또 다른 근이잖아. 맞지? 곱해라. 곱하면 얼마? a분의 a 얼마? 1, c 얼마? k 플러스 2. 됐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라고? 알파 자리에 k 값을 집어넣으라고. 자, 얘 넘기면 어떻게 돼요? 2알파가 k 마이너스 6 되지. 그럼 알파는 2분의 k 마이너스 3 되네. 그죠? 2로 나누면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 알파 자리에 넣을 거라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노? 알파 자리에 2분의 k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k 마이너스 3 플러스 4잖아. 맞지? 그죠? 그러면은 이게 우변 얼마 되노? k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야 계산은 얼마 되노? 2분의 k 마이너스 3에 2분의 k 플러스 1 전개합시다. 요래 전개하면 얼마? 4분의 k 제곱. 요래 전개하면 마이너스 2분의 3k. 요래 전개하면 플러스 2분의 k. 요래 하면 마이너스 3. 자, 양변은 얼마? 4 곱하면 되겠네. k 제곱 마이너스 6k 2k 4 곱했으면 4, 3, 12 4k 플러스 8 됐지? 자, 이제 이쪽을 전부 다 넘기면 k 제곱 4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니까 야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8이다 그지? 그죠? 그 다음 야 넘어오면 마이너스 20이겠네. 그러면 2하고 10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0 그럼 k 값은 얼마요? 마이너스 2하고 10이다 말이야. 맞죠? 합을 구하라. 합 구하면 8이잖아. 근데 쌤이 자 이런 문제는 직접 구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 이것도 뭐고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근거 계수관계를 쓸 수 있잖아요. k 값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얼마고? 8이잖아. 직접 구해서 더해도 되지만 두 근의 합 근거 계수관계 쓰면 되잖아. 그치? 만약에 두 근의 곱을 물었다. k 값들의 곱을 물어봤다. 얼마고? 마이너스 20이잖아. 얘 곱해도 마이너스 20이면 a분의 c 마이너스 20이잖아.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안 와도 됩니다. 뭐 합이나 곱을 물어봤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된다. 자, 49번하고 50번 어디 됩니까? 풀고 있습니까? 다 풀었습니까? 그냥 다 풀었나? 남았나? 50번까지 다 풀었나? 자, 왜? 문제를 끝까지 안 읽었어. 그러니까 문제를 왜 끝까지 알냐고. 는 아랑이는 자꾸 이상한 실수를 많이 해. 문제를 끝까지 안 보거나 잘못 보거나. 너 맨날 수학 문제 보면은 뭘 잘못 보고 풀어가지고 캤는
그 범위 너구나. 어? 뭐 1차 계수를 잘못 보고 뭐 누구는 뭐 상수를 잘못 보고 하면서 근데 유리 왜 안 왔어요? 유리 오늘 어디 갔을걸요? 여행 갔지 싶다. 아닌가? 뭐 하여튼 왜 유리 보고 싶나? 유리 영상 편집 오늘 유리한테 유리야 잘 있니? 이러면서 어차피 유리 볼 거잖아 이거. 유리야 잘 자, 요거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되게 까다로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냥 공식 그대로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돼요. A, B, C 구분만 잘 해주시면 돼요.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 요것들 적절하게 부호 틀리지 말고 잘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답을 쌤이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보고 틀린 사람은 다시 한번 풀어서 어디서 잘못된지를 확인하세요. 48번은 아까 8이라고 그랬고 49번은 3분의 1하고 3, 그 다음에 50번은 마이너스 17. 48번에 8. 자, 그 다음에 125쪽 봅시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자, 그러면 얘는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은 또 곱셈 공식, 곱셈 변형식 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 x제곱 플러스 x라고 했다, 그지? 플러스 2는 0인가요? 맞나? 자,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뭐 두 근 얘기 나오면 일단 근과 계수 관계를 먼저 한번 적어 놓고 시작을 해보세요. 두 근의 합은 뭐? 마이너스 a분의 b이니 얼마입니까? 레아나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네?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자, 여기서 a 얼마고? b는? c는?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얼마입니까? 네,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알파 베타는 뭐라고? a분의 c라 했잖아. 얼마고? 1분의 2지요. 그러니까 그냥 2단 말이야. 자, 그럼 나는 요거를 알고 들어간단 말이야. 자, 이 상황 속에서 알파분의 1하고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할 겁니다. 근데 2차 계수가 2이니까 자, 어떻게 된다고? x-알파분의 1 x-베타분의 1 요령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왜? x에다가 알파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이 x에다가 베타분의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값이니 얘가 근이 되는 거라고. 자, 여기까지 문제 있나요? 어? 있나 없나?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전개를 하자고요. 전개해 봅시다.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개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점을 하죠. 지점을 하지. 그지? 맞자? 지점을 진다. 한번 해볼게. 쌤 지금 책대로 안 하고 있어. 응? 내가 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야. 전개를 일단 해보자. 자, 아니 이건 무리 있나 혹시? 근이 이거라 해가지고 2차 방정식 이렇게 찾아내는 거 무리 있나요? 없죠? 그지? 아니 근이 3이면
x-3이 인수로 들어갈까 아이가. x에 3 넣어 0 되니까. 어? 근이 알파분의 1이니까 알파분의 1 돼서 0 될 수 있는 인수를 넣으면 되잖아요. 베타분의 1을 넣으면 여기다 베타분의 1 빼기 베타분의 0 되잖아. 이걸 인수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 개니까 2차 식이란 말이야. 됐나?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근을 알 때 우리가 2차 방정식 찾는 거 했잖아. 됐지? 자, 그럼 쟤를 전개를 한다고 봅시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노? 요래하면 x제곱이니까 앞에 2 있으니까 2x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x에 뭐고 앞에 얘도 2가 붙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개하면 알파 베타분의 1에 2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라고. 됐나? 이렇게 될 거라고. 됐나? 자, 그 다음에 야는 통분을 하게 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되지 않겠나? 자, 여기까지 되나요? 이거 문제 없나?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노? 끝났어. 야를 쓰면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2에 알파 베타는 2라고 2분의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문제 있나? 알파 베타 2라며 2 넣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라며 마이너스 1 넣었잖아. 문제 없지? 더하기 알파 베타 얼마? 2니까 2분의 2.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2 약분하니까 2x 제곱에 다 약분됐으니까 더하기 x 얘는 2분의 2 약분하면 역시 1. 그래서 x 제곱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단 말이야. 됐나? 자, 이거는 뭐라고? 내가 그냥 너희들 직관적으로 보이라고 이렇게 한 거고, 자, 우리는 어떻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아니까 그걸 써먹을 거라고. 써먹을 거라고.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응? 근과 계수 관계. 두근의 합. 알파 분의 1 더하기 베타 분의 1은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이게 두근의 합입니다. 이게 두근의 합이에요. 됐지? 됐나? 응?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분의 1이니 얼마요? 그냥 2분의 1이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할 때 2차 반응식 찾아내는 거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요래 하락했지. 맞지? 두근의 합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을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만듭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없나? 되겠나? 자, 이제 뭐고? 내가 원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2차항 계수 얼마라고? 2라고. 그럼 식 전체에다 2를 곱하면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요래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게 좀 더 간단해 보이죠? 내가 봐도. 그제? 헷갈릴 수는 있다. 얘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뭐다? 직관적이잖아. 얘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근의 부호를 바꿔서 넣어라. 그지? 2차 방정식 찾았어요. 그럼 전개해서 쭈루룩 그냥 정리만 한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뒤에 대입해가지고 풀었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쉬운 방법이긴 합니다만은 지저분해서 얘는 틀리기 쉽겠지. 그지? 계산하다가. 얘는요. 요것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이게 훨씬 쉽잖아. 요게 계산 과정 얼마나 간단한 거 세 줄밖에 없잖아. 맞지? 이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얘는 근과 계수하는 거에 의해서. 됐나요? 표정이에요.
영 시원치 않은데. 자, 그 다음에 2번도 봅시다. 문제가 같은 문제죠?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지울 거냐 하면은 요거 풀이까지만 지울게.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는 저기에 구해놨는데 내가 이번에는 이제 원하는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자, 두근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이란 녀석과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란 녀석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입니다. 개수가 1이래요. 2차 개수가. 얘는 뭐 신경 쓸 게 없네. 자, 그러면은 말로 한번 해보자. 두 근의 합을 구해봅시다. 두 근의 합. 뭐가 두 근데 얘가 각각의 근이니까 일단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맞지? 이거 문제 있나? 없죠? 자, 두 근의 곱은요? 곱은 얼마고?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1. 자, 얘가 곱이잖아. 맞지? 정리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떠올려야 되겠지. 뭘 써먹을 수 있을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를 알고 있어. 뭘 써먹을 수 있을까? 곱셈 변형식 쓰면 되지 않겠나? 그지? 뭐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뭔데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야, 아이가. 그지? 그니까 여기다 넣자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고 그 뒤에 뭐고 마이너스 2가 있는 상황인데 얘 알아 몰라? 알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마이너스 1 넣으라고. 얘 얼마요? 2 넣으라고요. 그럼 마이너스의 제곱은 얼마? 1이잖아. 1.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 그 뒤에 또 마이너스 2가 또 있네. 그럼 마이너스 6에 1이니까 마이너스 5겠네. 됐나? 응? 그래서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5인 녀석입니다. 자, 두 근의 곱은요. 정리합시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 각각의 제곱은 전체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이잖아. 야도 마이너스를 묶어버리면 잘 안 보이나? 위에다 쓸게요. 알파 베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1인 상황이잖아. 그제? 근데 얘가 어딨노? 요 있네. 그럼 여기서 썼는 결과를 그대로 여기다 넣으면 될 건데 얘 얼만데?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4 니까 마이너스 3이겠네. 그제? 맞지? 마이너스 하면 어디다가? 얘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잖아. 알파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 4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1 하면 얼마고? 8이네. 됐나? 그럼 두 분의 곱이 8이단 말이야. 야가 8이라고. 자, 아까 어떻게 하라 했노? 두 분의 합과 곱을 알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지? 이거 근과 계수 관계할 때 초반에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x제곱의 합이 뭐 마이너스 5잖아. 마이너스 5 앞에 또 마이너스니까 뭐고? 곱 얼만데? 8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어주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은 0 요래 간단 말이야. 되겠나? 자, 쌤이 이거 설명 길게 했는데 사실 직접 풀면 이거 길게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뭐? 곱셈 변형식 적용해가지고 값 찾고 여기에 끼워 넣기만 하면 됩니다. 왜? 곱이 8이니까 곱에다 8 쓰고 합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앞에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헷갈려 할까봐 쌤이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와서 그렇지 직접 풀면 이거 오래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알았죠? 자, 확인책 51번, 52번 풀어봅시다.
자, 다 돼가나요? 방정식을 구하라 했는데 는 0을 써야죠. 아, 네. 네. 근데 뭐 계산도 지금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응? 네? 다시 해보세요. 밑에 거는 는 0만 쓰면 맞다. 52번은 맞는데 위에 게 더 쉬운 거 아니야? 51번 더 쉬운 거 아니니? 어? 봅시다. 자, 51번에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0. 그 다음 52번은 x제곱 플러스 45x 마이너스 8은 0. 자, 51번만 한번 해볼게요. 자, 2x제곱 마이너스 5x. 자, 이 녀석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알파, 베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플러스해서 2분의 5네요. 두근의 곱은요. a분의 c 2분의 4니까 그냥 2 이렇게 갈게요. 자, 이럴 때 두근이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이 두 근 녀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얼마요?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더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고요. 이 값은 얼마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5에 2를 더했으니까 얼마고? 2분의 9가 되겠죠. 됐나?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라. 그러면 얼마?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요. 요 값이 얼마입니까? 야가 2고 야가 2분의 5고 1이니까 3 더하기 2분의 5니까 얼마고? 2분의 11인가요? 예? 뭐요? 야가 2고 야가 1이니까 3이고 야가 2분의 5고 2분의 11이죠. 자, x 제곱의 개수가 2단 말이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얼마? 2분의 9x 더하기 곱 2분의 11은 0 해놔놓고 2차항 개수가 2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0 이래 될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다지 어렵지 않죠. 정말 천천히 나가다 보니까 벌써 이거 2페이지 했는데 시간이 이만큼 됐다. 잠깐만 그러면은 숨 좀 돌렸다가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호호호 126쪽은 뭐냐면 2차 방식의 근을 이용한 2차 방식의 인수분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근을 알 때 2차 방정식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는 0 하고 2차항에서 모르니까 알파란다. a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다. 자, 얘를 써먹을 겁니다. 써먹기는 얘를 써먹을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수가 정수일 때만 했는데 지금 여기서 유리수일 때만 했는데요. 옥소수까지 가면 개수가 무리수가 튀어나오는 이건 뭐 하여튼 뭐 희한합니다.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풀 겁니다. 자, 기본 개념은 뭐다? 우리가 근을 할 때 근 가지고 인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렇지? 맞지?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알파가 근이니까 뭐고 x 마이너스 알파란 녀석이 인수로 들어있어야 x에 알파가 들어서 0 되잖아. 베타가 근이야. 그러면 x 마이너스 베타를 가지고 있어야 얘가 0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사실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끼워 넣습니다. 자, 어떻게 넣을 거냐? x제곱 야가 인수분해가 원래는 안 된단 말이지. 그지?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근의 공식을 넣으면 x가 얼마 됩니까? 짝근의 공식을 쓸게요. 이제 쓸게요. 알았지? 쌤 저건 뭐예요? 하지 말고 짝근의 공식 쓴다. a 분의 a 1이니까 안 써. 마이너스 b 다시 1차 함계수의 절반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쓰지 말자. 1 얼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고? 마이너스 6이잖아. 맞지? 그죠? 왜 어떻게 들어? 1 얼마 루트 5 i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근이 뭐라고? 한 개는 1 플러스 루트 5i 또 다른 한 거는 1 마이너스 루트 5i라고. 그럼 야가 지금 알파의 모양, 야가 베타의 모양 아이가, 그지? 그럼 x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 x 마이너스 베타에 해당하는 게 얘잖아. 그죠? 그러면은 안에 있는 괄호를 풀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 그 다음에 얘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인수분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뭐 무리수하고 허수 범위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한다 이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도 똑같습니다. 2번 2x제곱 플러스 4x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어떻게 되노?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근의 공식을 넣어라.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됐나? 그러면 어디 되노? 한 근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갑시다.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랑 또 다른 한 거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랑 이렇게 두 개단 말이야. 그럼 얘 아까처럼 똑같이 넣으면 되죠. x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 자, 그러면 부호 정리를 한번 하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간다. 올라가게 되면 분배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가 다 플러스 되는 거야. 얘는 올라가면 야는 플러스 되고 야는 마이너스 되겠지, 그지? 그래서 자, 분자에 올라갈 때 항상 분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호 실수가 무조건 나온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자,
자, 14번 보면 fx는 0의 두 근의 합이야? 모르겠다. fx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뭐 우리는 보통 근을 모르면 알파 베타로 두니까 합이 6이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6이요. 자, 이렇게 만든 뒤에 f 이상한 걸 집어넣어놨어. f에다가 5x-7을 넣었어. 자, 5x-7이 얼마가 돼야 제가 0이 될까? 질문. 5x-7이 뭐가 돼야 될까? 얘가 얼마가 되면 fx가 0이 될 수 있을까? 이야? 5분의 7이면 0이 됩니까? 그럼 f0이잖아요. f0이 0입니까? 알 수 없지. 뭐가 0을 만드는지는 나는 지금은 알고 있는 히트는 유일한 게 뭐다?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뭘까? 그냥 뭘 집어넣어야 0 나오노? x에다가. 야, 그게 아니잖아. 자, 다시 니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x의 값이 아니고 f의 값이 0 나오는 게 언제냐고요? 어? f0 0이냐고? 아니잖아. f0 0이 아니잖아. 자, 다시 fx를 0으로 만드는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 언제 0 나옵니까? 그렇지, 알파, 베타. 야를 0으로 만든 x 값이 알파와 베타라고요. x에 알파 넣으면 0 나온다고. x에 베타 넣으면 0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f라는 녀석은 알파를 잡아먹으면 0을 뱉어내고 베타를 잡아먹으면 0을 뱉어낸단 말이야. 자, 근데 내가 이걸 가려놓을게. f에 뭘 집어넣으면 0 나옵니까? 얘가 알파여야 될까, 아이가? 나는 이미 알파 넣으면 0 나온다, 베타 넣으면 0 나온다는 사실 알고 있잖아. 그 얘가 알파가 돼야 된다고. 얘가 베타가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니? F라는 녀석은 뭐 집어넣으면 0 나온다고? 알파 넣으면 0 나온다고. 베타 넣으면 0 나온다고. 그러니까 뭐다? 5x-7이 뭐고? 알파가 돼야 된다고. 혹은 5x-7이 얼마 돼야 된다고? 베타가 돼야 된다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0 되잖아요.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5x-7은 알파. 자, 5x는 그럼 얼마야? 알파 플러스 7이지. 그럼 x는 얼마예요? 5분의 알파 플러스 7. 자, x의 값이 얘일 때 뭐? 이 식이 0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의 근은 뭔데? 야라고. 알겠죠? 이해됐나? 뭐고? 식을 만족하게 하는, 식이 참여되게 하는 x값이 근이잖아요. 야가 0이 될 때 들어가야 되는 x는 뭐라고? 얘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가 들어가야 5x-7이 뭐 된다고? 알파 된다고. 넣어볼까? 5, 5 약분하면 얼마? 알파 플러스 7이다. 알파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 하면 알파 남잖아. 이해됐니? 됐어요? 됩니까?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똑같을 거 아닙니까? 알파가 베타로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뭐고?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나올까, 아이가? 이게 뭐? 이 식의 근이라고. 됐나? 여기까지 되겠나?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이거 더하면 되잖아요.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5분의 알파 플러스 7 더하기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니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잖아. 그지? 맞지? 5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4 되잖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 했는데? 6 이렇게 했다 아이가.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고? 5분의 20이니까 얼마요? 약분하면 4 되겠네. 됐나? 그래서 4라고. 됐어요?
조금 헷갈리지, 그제? 자, 요거는 근데 함수의 성질을 이용한 응용 문제인데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아닌데 니들이 이거를 함수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래. 쌤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함수 옛날에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이겁니다. 어? 이게 F야. F라는 상자단 말이야. 응? 수상자라고. 여기에다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온다. 뭐 일정한 규칙이 있단 말이야. 야는 곱하기 2를 하는 녀석이야. 여기다 얼마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4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3 집어넣으면 3이 6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자, 얘가 안에가 뭐 있는지 모르겠어. 뭐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온대. 그지? 근데 이번에 나는 5x-7을 넣었는데 0이 나오고 싶어. 0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뭐고? 알파 넣으면 0 나오는지 알았으니까 뭐고? 야가 알파면 되잖아. 그럼 얘가 들어가면 뭐고? 알파는 0을 뱉어내니까 얘가 들어가서 그대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왜? 얘랑 얘가 같으니까. 그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러면 x가 얼마가 돼야 되겠냐? 확인해 보니까 야가 돼야 되더라는 말이야. 알겠죠? 항상 우리가 방정식 혹은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x 값입니다. x를 찾고 있잖아 지금. 맞지? 근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다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해되겠죠? 자, 요거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냥 보면 아 그런갑다 싶은데 직접 해보면 또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음 페이지 하나 되겠지? 자, 확인 체크 53번, 54번 빨리 풀고 오늘 127쪽까지만 합시다. 내가 니들 반은 진도 빨리 안 나갈래? 차근차근 나갈 테니까 일단 중간고사 한번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중간고사 한번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봅시다. 중간고사 점수 어느 정도만 좀 만들어 놓으면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든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보자. 그럼 저기 뒷부분 기말고사 부분은 상대적으로 또 조금 쉬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까지만 하면 중간고사 범위는 끝나거든요. 거의 대부분 2차 함수 최대치수나 최대치수 앞까지 그렇게 시험 치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거의 다 왔어요. 자, 1번은 어떻게 되나? 일단은 근의 공식부터 넣어야 되겠죠. 근의 공식 넣어서 근 찾고 그 근의 부호를 반대로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시면 됩니다. 토끼가 너무 귀여운가 이거? 네? 토끼 너무 귀여운가 이거? 근데 오늘 궁금한 건 방금 함수를 했잖아요. 응. 근데 그 함수 아니고 그냥 x에 대한 c가 아니에요. 그게 함수잖아. F로 표현하는 게 전부 다 함수잖아. 함수 F 나오면. 함수는 y는 그러니까 Y는 fx잖아. 그러니까 Y는 뭐시기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거나 fx는 둘 다 똑같은 함수 표현입니다. 저 f가 우리가 함수 영어로 펑션의 첫자 f를 따온 겁니다. 함수입니다. f 붙어 있으면 함수입니다.
자, 일단 53번에 1번이랑 54번 이렇게 하세요. 2번은 뭐 혹시나 다 있는 사람은 2번까지 하고. 어우, 눈 아파. 자, 확인 한번 해볼까? 253의 1번은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5랑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5 맞나요? 자, 그 다음에 54번은 2. 자, 54번 혹시 안 되는 사람 있나? 자, 54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254번 보세요. fx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fx는 0, 두 근 알파, 베타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 했노? 얘가 3이래네. 알파, 베타는요? 4라네요. 그죠? 자, 그러면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f 2x-1은 0. 자, 이거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 했는데 2x-1이 알파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혹은 2x-1이 베타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됐나? 그럼 여기서 x를 구하면 어떻게 되노? 넘어가면 2x는 알파 플러스 1이 되고 x는 얼마요? 2분의 알파 플러스 1이 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다 수배치 똑같으니까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또 다른 근이 될 겁니다. 됐나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뭡니까? 두 근의 곱을 구하랍니다. 자, 얘를 곱합시다. 그러면은 2분의 알파 플러스 1과 2분의 베타 플러스 1을 곱하면 4분의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것은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을 4로 나눈 게 되겠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저기 보세요. 3이죠. 알파 베타 얼마예요? 4죠. 4, 3, 1 다음 얼마고? 8이지. 8을 4로 나눴으니까 얼마겠노? 2가 되겠네. 그래서 두 근의 곱은 2가 된다. 괜찮나? 되겠나요? 자, 127쪽에 오늘 마지막 유형할게요. 켤레 근의 성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루트 2일 때 다른 한 근은 3 플러스 루트 2여야
나오겠죠? 맞지? 왜? 우리가 항상 켤레근 나온다 했잖아. 맞죠? 그래서 자,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했으면 다른 한 근은 자동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두 근이 나왔으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근의 합은 어찌 됩니까?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사라지고 6 되겠지. 곱은요. 켤레수니까 합차공식 앞에 거 제곱 9, 뒤에 거 제곱은 2잖아. 9 빼기니까 얼마고? 7이죠. 됐나? 자, 그리고 2차 항의 계수가 1이네요. x제곱이네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됐지? 뭐라고?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됐나? 이걸 문제에서 얘기하는 녀석과 비교를 합시다. 이걸 ax 플러스 b라고 하기로 했으니 a는 얼마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고 b는 얼마요? 7이네요. 됐어요? 그럼 a, b를 더하라. 1이겠지, 그치? 됐나?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란 말이야. 자, 한 근이 1 플러스 2i래요. 그러면 다른 한 근은 켤레수니까 무조건 자동적으로 1 마이너스 2i가 나와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두 근의 합을 구합시다. 두 근의 합은 얼마예요? 2죠. 곱은요. 어떻게? 복소수는 켤레수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아니고 플러스 b제곱 나온다 했지. 앞에 거 1의 제곱 1 더하기 뒤에 거 2의 제곱 4 해서 5가 나옵니다. 합은 2고 곱은 5예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 이거 만들어냈잖아.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합 얼마? 2x 플러스 곱 얼마? 5. 됐지? 그러면 이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지. b는 5요. a는 마이너스 2, b는 5. 끝났잖아.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뭔데? a 빼기 b.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7. 됐나요? 자, 밑에 확인 문제 풀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켤레근 성질까지 127쪽까지. 풍산자 2차 방식 끝까지 하면 되겠지. 자, 숙제를 미리 낼게요. 풍산자 62쪽부터 2차 방정식 끝까지니까 72쪽까지. 풍산자 62에서 72까지. 자, 확인 체크 빨리 합시다. 55번, 56번, 57번. 지금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 풀고 오늘 마무리하자. 왜? 쌤하고 눈싸움 하자고? 왜? 어. 3 마이너스 루트 2. 허수랑 상관없이 허수든 무리수든 얘가 무조건 켤레근 나온다 했잖아. 우리가 켤레근 설명할 때 했잖아요. 근의 공식 넣으면은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머식이 나오잖아. 그거는 허수든 아니든 상관없잖아. 무조건 켤레근 나온다니까. 봐봐, 저번에 설명했잖아. 이게 판별식 할 때도 설명했잖아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2a 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체가 이미 킬러수잖아. 루트 앞에 부호 다르잖아. 루트 안에 부호 다르잖아. 얘가 음수가 되면 은근도 이런 형태니까 둘 다 i 달고 앞에 i 앞에 부호가 달라지니까 켤레건.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면 무조건 자동으로 무리수 형태 나오면 무조건 자동으로 켤레건이야. 허수 나올 때도 루트 마이너스 3이니까 루트 3i 이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 얘가 4일 수도 있지. 4셈 무리수 안 붙었으니까 2i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지. 야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런 게 아니잖아. 근의 공식에서 우리가 근을 확인해 보면 항상 세트로 켤레 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이제 야가 요런 형태로 나오면은 무조건 켤레 근이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단 말이야. 자, 55번은 한근이 루트 2 플러스 1이야. 다른 한근은 뭐겠노? 루트 2 마이너스 1 하면 안 된다. 뭐고? 우리가 켤레수 뭐의 부호가 바뀌어야 됩니까? 무리수의 부호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 바꿔서 1 플러스 루트 2라고 보고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면 되겠지.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 한 사람 혹시 있나? 안 된다. 근의 공식에 의해서 부호가 바뀌는 부분이 무리수 부분이 바뀌지. 예? 정수 부분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 그거 틀리라고 이거 일부러 바꿔놓은 거야. 이게 함정이야. 루트 2하고 1하고 순서를 일부러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가 두 근이 됩니다. 그 다음 57번 같은 경우는 저기 유리화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지? 유리화 해가지고 근을 찾으시면 돼요. 안 해도 똑같으려나? 자, 답만 일단은 확인을 해봅시다. 55번에 마이너스 2, 56번에는 9, 다음 57번에는 4분의 마이너스 5 뿔마 루트 17. 자,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은 요거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고 넘어갑시다. 쌤 이거 해도 안 돼요 싶은 건 체크해서 오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켤레근까지 마무리를 했고 개념은 자 숙제는 풍산자 쌤이 아까 얘기했죠? 67에서 72인가? 62에서 72죠. 62에서 72쪽까지 풀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옵시다. 금요일이지? 그치? 금요일 날 보자. 수고했어요.